dance on you, lady. I wonder if you ever thought that this could be something. 하신 분 제가 성공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깨어있는 분들은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4개에 맞는 맞춤형 수면 치료. 이제 앞에 거 알았고,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필요한데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잠깐만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다시요. 근거 중심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뭐가 효과적이고 뭐가 효과적이지 않은지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봤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 하나, 되게 비판적인 논문 하나 잠깐 보여줄게요. 언제 나왔냐면요. 2020년 작년 6월에 나왔어요. 코로나 한참 때, 아마 코로나 때 잠 못 주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때 맞춰서 나왔어요. 제목이 되게 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에비던스 베이스, 그러니까 근거 중심, 어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도움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는 멜라토닌이 포함되고요. 라이트 익스포저, 그러니까 암막 커튼을 포함해서 빛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됐는지 보는 거고요. 운동도 여기 포함되네요. 그 다음에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저희가 하는 기능의학자잖아요. 영양제와 호르몬을 처방했을 때 멜라토닌도 주고 가바도 주고 트립토판도 주는 것이, 테아닌도 주는 것이 과연 정말 진짜냐, 불면을 보는 데 있어서, 불면을 해결시키는 데 있어서 진짜냐를 보는 것을 시스템 리뷰를 한번 또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속 앞에서는 제가 시스템 리뷰 통해서 괜찮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다시 볼게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하는지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한마디로 인지치료, 의사들이 늘 강조하는 게 CBT거든요. CBT만큼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CBT를 제외하고, 인지치료를 제외하고 수면 영양제, 운동, 체온 저하, 빛, 명상, 멜라토닌, 생약, 심지어는 약물치료까지도 의학치료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 명상은 도움됐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수면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내가 잘 잤다라고 표시한 그 기준,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 디바이스 검사, 그러니까 수원 다원 검사를 했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면을 메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을 측정했다거나 그런 걸 했을 텐데, 역시 인지치료, 운동, 빛, 명상, 멜라토닌, 생약, 거기에 약물치료까지 포함해서 바이오마크로 측정했더니, 심지어는 오늘 제가 뺐지만 TMS라고 하는 뇌를 자극하는 것도 도움된다고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지 할 겁니다. 오늘 분명적으로 이 메타 분석도 많이 봤었고 시스템 리뷰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연구하면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논문은 효과가 있었고 어떤 논문은 효과가 없었고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말하는 것을 메타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연구든지 평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가짜 약에 비해서 진짜 약이 평균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우리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00명 중에 95명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쓸 때 95% 이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교수님이 맨날 나와서 메타 분석 얘기하면서 어떤 영양제 근거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메타 분석 하는데, 메타 분석은 뭐냐면 기존의 연구들 가지고, 연구도 이제 설왕설래 할 텐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분석인데,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근데 평균의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평균차. 근데 보면은 사람마다 편차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우 효과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우 효과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의미가 있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보통 집단 연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개인이잖아요. 쟤는 효과가 있어도 나는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약물처럼 강력한 어떤 작용이 아니고, 영양제 또는 인지기능, 어떤 행동, 어떤 물리적인 환경 변화, 이렇게 미약한 것들이 효과가 있으려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다 약해요.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없었다고 설령 이 논문에서도 얘기했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개인차라는 것들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래요. 연구한 게 무엇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주는 거예요. 가짜에게 비해서. 근데 개인차가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게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차. 자, 수면도 체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죠? 저 같은 경우 아버지가 잠을 못 자시고 자주 깨시는 분이고,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 아이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유전자가 결정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굉장히 빨리, 사실은 제가 10시면 잠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저는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이 얼리버드고, 저는 거의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는 게 평생 있었던 사람이었던데, 요즘은 한 11시에 자고 좀 더 1시간 더 늦게 일어나는 게 있지만, 저는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이고, 제 아내는요, 거꾸로 새벽 2시 정도에 자요. 그리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전형적인 나이트 올빼미형이에요. 근데 저희 두 부부가 각각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마이즈넌 박스라고 하는 곳에서 유전자 했더니 저는 아침형 인간으로 나오고요. 이건 제 데이터. Your chronotype. 당신의 생체 타입은 어울리버드.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저는 인정해요. 저는 아침이면 아침밥도 먹고 나가는 사람이고 신체 활동이 저는 아침에 새벽 5시부터 제일 활성화되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우리 와이프는 나이트 유전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딱 중간에 인터메디트라고 그냥 중간역에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은 괜찮겠다. 저희 너무 극단적이니까. 저희 부부가 침실에서 만나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어울리버드 나이트 올이라는 게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어느 정도는 저는 보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죠? 커피와 관련된 유전자가 있거든요. 카페인 대사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앞서 통계를 가지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개인차를 제가 보자는 거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불면의 원인과 개인 특성에 맞춰서 개인 맞춤 치료를 오늘 전체 주제인데, 첫 번째는 내가 불면증의 양상이 잠들기 어려운 거냐, 아니면 잠 깨는 게 문제냐, 그리고 나이가 내가 노인이냐 갱년기냐 청소년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교감신경 우세 또는 불안과 긴장 타입이냐, 부교감신경 우세 또는 우울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타입이냐 따라서, 또는 교감 부교감이 문제가 아니고 부신호르몬이 역전돼 가지고 만성 피로와 겹쳐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질병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치료를 하자는 것들이죠. 그래서 똑같이 어떤 영양제를 똑같이 줘가지고 차이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사람마다 다르게 보자는 거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첫 번째, 잠이 쉽게 안 드는 경우, 오늘 총정리입니다. 잠이 중간에 깨는 경우 나눠봤을 때, 약물치료, 그래요. 잠이 쉽게 드는 대표적인 약물치료가 졸피뎀, 스틸록스 같이 인면에 도움되는 거고요. 또는 신경안정제 중에 짧게 작용하는 할시온 같은 약들이 인면, 잠만 들면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처방하는 약물이고요. 근데 잠이 중간에 깨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길게 작용하는 리보트릴, 아티반 같은 또는 자낙스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하고, 문제는 리듬이기 때문에 멜라토닌 호르몬을 처방도 약물로 기정한다면 하기도 하고요. 근데 약까지는 원치 않아요. 내가 영양제 은퇴를 원하신다 그러면, 자, 좀 더 잠이 중간에 깨는 경우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멜라토닌과 트립토판과 가바 같은 것들을 처방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인지행동, 잠이 쉽게 안 들 때, 잠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교감신경을 낮추는 그런 호흡과 명상, 그리고 가벼운 3시간 전의 운동과 또 가벼운 어떤 샤워를 하고서 최소한 잠잘 준비를 만드는 그런 좋은 생활 습관. 잠이 중간에 깨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빛이 있기 때문에 침실 온도와 암막 커튼과 특히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들이 수면 리듬을 지속시키는 데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나이에 따른 치료, 갱년기 여성이면 우리가 호르몬 치료가 가장 베스트지만 거기에 식물성 에스트로겐, 약이 필요 없고 또는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대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갱년기 여성들은 침실 온도가 되게 중요하니까 가능한 낮은 온도로. 그러니까 문제는 남편은 추워하고 여자는 갱년기면 그냥 그 반쪽짜리 전기장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주무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65세 이상은 아무래도 인지 기능이 문제니까 가능한 항불안제는 최소화시키고, 만약에 쓴다 그러면 길게 작용하는 항불안제가 낫겠고요. 멜라토닌과 사실은 인지 기능 저하에도 도움이 되고, 또 65세 이상에는 세로토닌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좀이라도 있으면 저는 세로토닌을 권유하고요. 역시 약까지 원치 않으면은 트립토판, 테아닌, 가바 같은 좋은 안전한 것들이 있으니까 참수를 하시고요. 교감신경 우세형, 이건 제 데이터입니다. 제 거 처음 보시죠? 저는 에너지가 넘쳐요. 아직 저는 부신기능 저하 안 왔습니다. 저는 올거지, 지금은 이건 좀 양호한 거고요. 심할 때는 8대1 정도로 교감신경. 저는 잘 때, 저는 항상 머릿속에 복잡하고 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thinking too much예요. 그래서 저는 잘 때 막 생각들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 대표적인 타입이고, 저는 잠은 자는데 중간에 깨는 타입인데, 만약에 교감신경 우세라면 늘 생각이 많고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타입이라면 신경안정제가 제일 베스트예요. 저도 가끔씩은 너무 잠고 중간에 끼면 신경안정제를 저는 먹기도 합니다. 리보트릴 같은 걸 먹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공부하면서 가능한 약을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저는 태아닌에 잘 도움이 돼요. 태아닌, 마그네슘, 가바 같은 것이 교감신경을 낮추고 어떤 가바를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요. 인지행동은 특별히 명상과 호흡이 돕니다. 특별히 교감신경 우세 중에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 강박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감신경 우세 제 그 유튜브에 보시면 교감신경 우세편이 따로 있지만 왜 교감신경 우세가 될까요? 늘 긴장하기 때문에. 왜 긴장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살면서 두려움이 많게 크는 거예요. 아마 아이 때부터 부모의 어떤 간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삶의 질서를 가능하면 만들려고 해요. 질서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근데 때로는 그 질서에 내 어떤 미리 예측하고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돼요. 미리 공부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 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쓰다 보니까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혹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또 나의 사업 계획이 한꺼번에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 굉장히 분노하면서 잠 못 자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제 환자 중에는요. 사업가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중에 분노, 어쩌면 그럴 수가 잠을 못 이뤄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잠 못 주무신 분이 대거 오시거든요. 그래서 늘 달고 사는 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해요. 원통함 때문에 잠은 더 안 오고요. 조용한 밤에 그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해서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제가 바라건대 그럴 수가 해서 한 자리만 바꿔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잠을 좀 자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정말 내일 큰일 났다, 망했다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을 보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뒤를 보시면 그럭저럭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도우셨던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별일 아니야, 우리는 늘 어떻게든 살아와서 살 거야, 살 수 있어라고 다독거리셔야 돼요. 자, 부교감 신경 우세. 제가 앞서 우울증 약들이, 세로토닌 약들이 불면증 약에 굉장히 도움된다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것이 부작용으로 잠을 자게 만드는 효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로토닌이 모자라니까 잠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세로토닌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잠 못 주무시고 부교감 신경 우세, 우울하면서 무력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 제 진료실에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악순환 속에 계속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그마한 것에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울림이 돼서 잠을 더 못 자고 자기 못 자기 때문에 에너지 떨어지고 하여튼 이런 계속 악순환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세로토닌이 가장 좋아요. 근데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가 아니면 트립토판, 마그네슘, 제가 무드 밸런스라는 영양제를 치고 환자들한테 굉장히 그 다음 한 달 뒤에 와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약도 아닌데 좀 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잠이 깨긴 깰 거예요. 그러나 밤중에 멜라토닌이 올라가면서 세로토닌이 올라가면서 아침에 좀 숙면치한 느낌 때문에 약은 아니지만 굉장히 잘 받는다 말씀하신 분들 많아요. 인지행동, 사소한 일에 감소하자. 너무 무력하고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들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고요. 최후의 방어선인 자존감을 위해서 정말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신 생각하고 보다 훨씬 더 귀한 소중하신 게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하여튼 진료차에 다 못한 얘기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좀 많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요. 번아웃 증후군 그냥 이 교감부교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너지가 뚝 떨어져 있는 번아웃 증후군, 흔히 말하는 부신피로일 때는요. 단순히 잠만 자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침에 에너지를 주는 영양제, 부신 강화제를 주고 사이클을 억지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수면제를 써서라도 잠도 잘 자게 만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에너지가 넘치게 만드는데 너무 길게까지 수면 효과가 있어서 아침에 멍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짧게 작용하는 수면제 중심으로 쓰고 가능한 약물 치료보다는 부신 호르몬 강화 쪽으로 저는 쓰고요. 또 궁극적으로 단백질 식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신 강화, 제 영상에도 부신 기능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탄수화물을 피하고 단백질 중심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들, 스트레스에 대한 악순환, 몸과 마음이 동시에 피곤해서 저한테 탈진을 오면은 저는 몸부터 먼저 치료해요. 수액을 주기도 하고요. 좋은 영양제를 줘서 좀 회복되면은 그 다음부터 마음을 치료하는 것 순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거의 2시간 정도를 달려왔어요.
주무시고 있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아직 못 주무시는 분들 오늘 굿나잇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모든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지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I took a chance on you, lady. I wonder if you ever thought that this could be something like love. This could be something.